台湾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이 동남아 국가에 대한 인상은 어떠한지 좀 궁금해요. 네. 우리가 국제여행 다니고 동남아가 너무 재밌고 그렇죠. 저렴한 가격에 참 잘 쉬고 왔다. 네. 너무 좋은 서비스 받고 왔다 해서 네. 기분 참 좋게 갔다 그렇죠. 와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을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사람 같으면 10만이 넘거든요. 음, 그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건설 현장 뭐 이런 데 가서 보면 다 그렇죠. 어디에서 오신 분들이구나. 네. 이게 어떨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약간 오해하는 그런 관념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제가 좀 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동남아에 대한 네. 또는 좀 더 내려가서 인도에 대한 이런 인상을 우리가 가볍게 한번 나눠봤으면 네. 좋겠는데 최 교수님께서 네. 어렸을 때 생각했던 예. 그리고 대학교까지 가서 또는 네. 사회에 진출하신 후에 동남아 또는 남아시아에 네. 대한 인상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문화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또는 경제도 그렇고 네. 사람도 그렇고 어땠어요? 일단 한국은 대만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의 이미지 속에는 홍콩과 대만도 동남아라는 개념으로 묶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한국과 대만은 두 번째 수교국이에요. 그래서 1965년, 4년 이때 수교를 했죠. 네. 그리고 최혜국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네.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가장 먼저 열린 나라 중에 하나가 대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으로 여행 오고 유학 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죠. 아시다시피 홍콩은 아시아 안에 있는 유럽이기 때문에 네네네. 또 거기 가서 굉장히 혼종적인 문화라든가 되게 서양적인 문화를 많이들 체험하고 그래서 지금도 교민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홍콩은 쇼핑 천국이었잖아요. 예전에. 대단하죠. 네. 그러다가 새롭게 각광을 받은 곳이 바로 태국과 필리핀입니다. 아, 네. 한국에서는 필리핀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많이 있어요. 갑니다. 왜냐하면 네. 필리핀이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국제 학교가 많이 있죠. 아, 그래서 그럼 아버지나 그쪽으로도 진출하시는 분이 많이 그럼요. 계신다라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는 가서 쇼핑도 하고 골프도 치고 아까 말씀하신 스파도 하고 아이들은 영어 배우고 아, 이게 굉장히 일반적이었고요. 네. 또 더군다나 은퇴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삶의 여유를 즐기고자 필리핀에 가서 정주하는 그런 곳도 생겨서 필리핀에 한국인 타운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뭐 태국은 말할 필요도 없죠. 태국이야 워낙 유명한 관광지고 그리고 자연 환경이 워낙 수려하니까요. 네. 그래서 태국으로들 여행도 많이 가시고 허니문도 많이 다녀오시고 이제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반면에 좀 좋지 않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곳도 있어요. 네, 예를 어딘데요? 들면 베트남이죠. 왜요? 베트남 혹시 전쟁 때문에? 맞습니다. 아, 옛날 저희가 전쟁. 근데 70년대. 지금은 최고 대세 아닌가요? 그럼요. 네네. 파병을 했던 국가였고 그렇죠, 예전에. 그리고 파병을 해서 이제 갔던 분들이 돈도 벌어오고 또 그곳에서 미국의 문물을 가지고 돌아오신 네. 월남에서 돌아온 새카만 김상사 같은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경제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참 많은 좋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자유, 독립을 방해하고 짓밟았다는 어떤 죄 네. 그런 것도 좀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런 것이 삼성이나 LG 같은 회사들이 베트남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베트남과 지금은 경제적 전략적 파트너가 되었잖아요. 베트남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보통 남향 정책, 한국에서 말하는 네. 남방 정책이 있죠. 네. 신남방, 신남형. 가장 주목받는, 가장 중요한, 물론 다 중요하지만 네. 제일 먼저 가는 게 아무래도 베트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베트남을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맞습니다. 있어요. 네. 그래서 1960년대 이제 한일 수교를 하면서 저희가 전쟁 배상금 겸으로 해서 위로금을 받았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경제 발전을 하는데 많은 돈을 썼는데 한국 정부는 어떻게든 베트남 정부에 우리가 끼쳤던 어떤 손해랄까 어떤 그런 역사적인 갈등 부분을 만회하고자 여러 가지 투자나 좀 그런 기여를 ODA를 하려고 하는데
정작 베트남에서는 네.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할 필요는 있다라는 게 이제 공론이 되어 있습니다. 야, 멋진 나라예요. 예, 정부로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안 하면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너무 아무런 멋집니다. 표현도 못할 네. 수 있다기 때문에. 반면 최근에 떠오르는 것은 인도네시아입니다. 이게 인도네시아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성장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럽까지 성장을 했지만 네. 경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이제는 남방으로 가야 된다라는 남진 정책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됐죠. 네. 아마 비슷한 시기에 차이원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세안이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가 되고 지금 아세안이 이 인구라든가 자원이라든가 미래 발전 방향을 보면 동북아시아를 쉽게 지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도 역시 맹주라고 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가 중요해진 거죠. 네. 그래서 한국이 KF21 이제 국방의 방위 산업을 하면서 KF21을 이제 공동 개발하자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뭐 국내적인 사정도 있고 또 이제 국익을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는 지금은 조금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동남아를 넘어서 서남아시아 그 우리의 서남아시아는 형제국가 주로는 어떤 아랍에미레이트죠. 에이. UAE가 네. 진짜 지금은 형제의 나라가 됐죠. 네. UAE는 워낙 또 서구 사회와 굉장히 끈끈하게 연결이 된 그런 나라라고 저는 그런 것 생각을 같습니다. 합니다. 네. 지금 문제는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협력도 강해지고 이제 정남아시아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는데 정작 한국인들이 동남아시아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보는 시각이 네, 피부색이 검다라든지 네. 아니면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노동계층이다 이런 식으로 다들 뭐 무시한다거나 1970년대 네. 한국에서 엄청난 많은 인력 그 전에는 음, 또 엄청난 많은 인력이 독일 갔잖아요. 아. 광산에 가고 간호사로 가고 맞습니다. 그리고 70년대에는 고속도로 깔고 그렇죠. 사막에 가서 포장하고 뭐 거기 가서 일하고요. 일하는 게 네. 바로 인력 수출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 있는 사람이 지금의 한국을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시각을 변경을 시켜야 될까요? 그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국이 이만큼 컸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사고는 절대 안 되죠. 그런 예.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맞아요. 생각으로는.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네. 우리가 과거에 많은 나라한테 도움과 혜택을 받고 특히 중화민국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코리안 드림을 위해서 찾는 그런 동남아시아의 이주민 노동자들이 있고 네. 결혼 이주민들이 있는데 네네네. 이분들을 이런 국제화 시대, 다문화 시대에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우리 한국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가져와서 오히려 한국 문화를 더욱 풍성하고 다원화되고 오히려 국제화되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최 교수님 말씀 너무 공감이 가는 게요. 옛날에는 국제 결혼 이렇게 얘기도 하고 네. 또 어떤 드림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일단은 그쪽에서 이거 빈곤 탈출을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서 내가 외국으로 시집을 간다. 그 사실상은 그 개인적인 좀 비참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후로는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는 그 사람이 무슨 언어를 썼고 네. 어떠한 문화 배경이 있고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이랬었다라는 그리고 거예요. 동화 정책을 썼던 그렇죠. 거죠. 이게 한 35년 정도 맞습니다. 전에 이랬었거든요. 네. 우리가 모국어 그러잖아요. 네. 이 엄마가 낳는데 왜 아빠 언어만 쓰게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상은 존중을 해줘야 되고 네.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네. 이게 바로 다문화 다원화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교에 동남아 언어 따로 배우는 시간이 있어요. 네. 학교에서 배워요. 와. 그러니까 그 선생이 오면은 네. 어디에서 왔겠어요? 그분들 다 동남아에서 그렇죠. 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르치는 건데 네. 원주민어 또는 네. 베트남어 네. 반에 한 명밖에 없다? 음. 그래도 돼요. 열어주고. 개강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굉장히 부러워요.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은 한국이 단일 민족의 단일 역사를 가지고 있고 단일 언어로 이렇게 있다. 혹은 또 일본도 비슷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러기 때문에 민족적인 단합이나 그렇죠. 저는 그게 국가적인 참 통합력이 부러워요. 참 아주 부럽다고 부러워요. 생각을 네, 하시는데 맞아요. 오히려 저의 입장에선 대만의 이런
다원화적, 다문화적 감수성이 너무 부럽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게 둘이 종합하면 안 될까요? 어우, 딱 좋죠. 오늘 대표도구 여기서 끝마칩니다. 진행해 최세훈 렉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